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TV입니다. 오늘은 흑석 뉴타운 3구역 흑석 리버파크자이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흑석 리버파크자이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해 있고요. 동작구는 약 39만 5천 명이 거주하는 행정구역인데, 동작구 내에는 7호선 장승배기역 상도파크자이부터 4호선 이수역 프루지오 더 프레티움까지 10개의 아파트만 이번에 분양하는 흑석 리버파크자이를 포함하여 5년차 이내 신축에 해당됩니다. 흑석 리버파크자이는 그 중에서 흑석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해 있고요. 북으로는 9호선 흑석역, 남으로는 7호선 숭실댁 입구역을 이용하겠고요. 거리를 떠나서 지대 자체가 흑석 리버파크자이가 제일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철 도보권은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변 평역대를 보시면 4구역이 5구에 84, 115, 6구역이 동일하게 59, 84, 119, 8구역도 59, 84, 107, 110으로 흑석 리버파크자이와 거의 동일한 평역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서북쪽으로는 서울 을로초등학교, 북쪽으로는 중앙 4대 부속중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이긴 하지만 북동쪽으로 고등학교 예정부지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어쨌든 이 일대 자체가 되게 깔끔하게 정돈될 것 같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흑석 리버파크 이 남측 끝부분이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대로 봤을 때 제일 높은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철 부분이 도보권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을버스를 이용을 해서 가는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진다. 세대수는 총 1772세대 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중 이번에 357세대 일반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평형대는 임대를 제외한 59, 84, 122 분양의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의 차량 출입은 총 3군데인데요. 301동 우측에 한 군데, 314, 15동 북측에 한 군데, 322동과 321동 사이에 총 3군데로 차량 진출입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차량 진출입과 위치에 있는 이 301동, 315동, 321, 22동의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보 사이렌에 대한 소음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대 자체가 이 남측 끝부분을 기준으로 가장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대지 자체가 북사면으로 이루어진 대지다. 북사면이라고 하면 남측이 높고 북측으로 낮아지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일 남측에 위치한 325, 326동이 제일 높은 대지에 위치해 있고, 아래쪽 301, 2, 3동 에 해당하는 이 임대 아파트들이 제일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같은 층수라고 하더라도 323동, 320동 이런 아래쪽에 있는 동들은 아무래도 북측에 있는 동에 의해서 조망이나 일조가 가려질 수 있다. 그리고 지형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동측과 서측으로도 어느 정도 경계는 있어 보이고, 이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아파트 하부가 지금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붕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동 열 단위로 데크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이 325, 326동의 가장 높은 평형인 120패배를 배치를 했고, 남측으로 내려가면서 그나마 높은 지대에 위치한 곳에 84를 배치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오구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 그나마 높은 지형에 84를 놓으려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84가 위치해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흑석 동향을 비껴서 봤을 때 316동, 이 4호 라인까지는 어쨌든 조망이 좀 열릴 것 같다. 321동도 그렇고, 322동은 5구긴 하지만, 326동하고 25동은 당연히 열리는 거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좀 열리는 부분에 84를 배치하려고 계획을 한 것 같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같은 84더라도 가능하면 동번호가 뒤에 동들이 더 좋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가운데 낀 판상형보다는 이 조망이나 채광면에서는
오히려 이 타워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높이 잠시 보시면 이제 주변에 한강 센트레빌 인접해 있는 동 같은 경우가 12층, 우리 유앤미 아파트 같은 경우가 14에서 17 정도 되고요. 흑석 리버 파크자이가 품고 있는 창호 아파트 같은 경우가 5층과 1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리가 좀 있어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동측에 14에서 19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들이 있다. 단지로 봤을 때는 325동, 326동, 이 9층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에서 15층, 20층 이렇게 높이 차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일단 노란색 부분이 16층 이상 부분을 표현을 드린 거고요. 흰색 부분이 일단 9층에서 15층 사이를 표현 드린 건데요. 이 열린 도로변을 기준으로 흑석 동형 아파트를 피해서 열리는 부분에 이 17층 층수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인동 때문에 사용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대지 중앙 부분이 좀 높고 307동, 308동 부분도 일부 높게 돼 있고요. 사실 여기는 높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북사면 대지라고 해서 지금처럼 9층이고 14층이면 323동하고 323동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빛은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이 앞측에 있는 주동 자체가 9층으로 낮기 때문에 빛은 들어오겠지만 그 아랫동들은 사실 320동, 321동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하게 19, 17, 15층인데 지금 앞에 동하고 높이가 똑같다는 거는 사실상 앞에 주동으로 일단 채광 자체는 다 가려질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조망은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흑석 동형 아파트를 비껴서 이 316동 345, 321동 345, 322동 455 전면에 있는 326동하고 325동은 당연히 앞으로 열릴 거고요. 323동도 235, 320동도 235 이런 식으로 대부분 판상형 타입보다도 타워형 타입 쪽이 일단 조망면에서는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조망보다도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나마 조망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 84D 타입 이 부분들만 8층 높이의 호수들이 아직은 분양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제가 조망을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이번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84D 타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층 이하에 위치해 있는 주동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조망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좀 높은 층에 대한 분양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크게 선택권은 없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개방형 발코니라고 해서 이제 뒤쪽 평형대에서 나올 건데 그런 개방형 발코니의 위치는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동호수표를 보고 참고를 해야 된다.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개방형 발코니라도 하나라도 더 발코니를 받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을 보면 59A 같은 경우는 남서향과 일부 남동향 그리고 대부분이 살짝 동향으로 돼 있는 거의 남향에 가까운 향들이 대부분의 향을 이루고 있고요. 위치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면보다는 거실 같은 경우는 가구의 위치들을 봤을 때 324동 같은 경우가 살짝 비껴서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나마 313동 같은 경우가 이쪽 틈새를 통해서 조금은 조망이 열릴 수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59A 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 전면 3.3에 깊이 3.4m 그리고 일반적인 아파트랑은 좀 다르게 일단 발코니랑 실외기실이 침실 2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59 타입 전체가 드레스룸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3.3에 3.4 이 끝자락에 장을 설치했을 때 장이 600 정도 되니까 남은 공간이 2.7m 정도 되고요. 이쪽에 침대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침대가 1.1m, 2.1m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남는 공간이 60cm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코니로 가는 동선 자체는 필요가 없으니까 0.6으로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다. 하지만 일단 침실 1, 안방 자체는 좁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래 표를 보시면 개략적으로 뒤에 있는 평형들하고 좀 비교를 해놨는데 안방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59A 타입이 제일 크다. 침실 2번은
전면 2.8에 깊이 3.0이고요. 전면 2.8에 3.0의 경우에는 일단 실사이즈가 넉넉한 공간은 아니에요. 이쪽에 장이 60cm짜리가 설치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더블 침대를 가로로 놓고 사용을 하더라도 남는 공간이 90cm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가구들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침대를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도 이쪽에 남는 공간이 30cm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장을 사용하는데 제약 요소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2.8에 3.0의 경우에는 상부에 장이 설치된다는 조건에서는 침대 말고 다른 가구는 설치하기 어려울 것 같다. 침실 3은 전면 2.7에 깊이 2.9고요. 아래쪽 침실 2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공간의 규격으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지만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장이 없기 때문에 가로로 침대를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을 설치해도 되고 세로로 침대를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을 설치하고도 사용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책상과 침대, 장을 함께 사용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주방 같은 경우도 이 디귿자 형태로 해서 길이 4.1m로 되어 있고 장이 이렇게 중간에 잘려 있는 형태의 경우에는 창문이 크게 뚫려 있는 타입이다.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넣고 나면 키 큰 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수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 폭 자체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식탁 배치가 이렇게 가로로 놔줘도 되고 아일랜드 식탁과 T자형으로 이렇게 놓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 2단으로 놓고 사용하면은 알맞은 규격이긴 하지만 2단으로 놓고 사용했을 때 이쪽 창문을 가릴 수는 있겠다. 거실 같은 경우는 전면 3.9에 깊이 3.5 정도 되고요. 5구 타입의 3.9에 3.5면은 일반적인 너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5구 타입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침실 1하고 거실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5구A가 다른 타입에 비해서 좋다. 5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발코니를 100%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확장 타입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발코니는 일단 끌어당길 수 있는 만큼 다 당겨서 사용하였다. 하지만 침실 1번 안방을 봤을 때는 비확장을 하고서는 사실상 이 공간을 구성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장형 타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5구 B타입 보시면요. 5구 B타입은 308동, 307동, 313동, 322동으로 일부밖에 없고 향후로는 거의 정남향이거나 아니면 남서향 그리고 일부 308동 1호 세대에 한해서 동향 세대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뭔가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322동 6호 라인에 있는 이쪽 부분이 아무래도 넓게 조망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을까.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머지 84T 타입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일반 분양 세대들은 다 3층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조망이 유효할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실 사이즈는 앞에서 설명드린 거랑 거의 동일하고요. 침실 1번 같은 경우가 전면 3.3에 깊이 3.2고 지금 5구 B타입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전면에 있는 타입이고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가 같이 사용되는 타입이다. 여기도 동일하게 드레스룸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장을 놓고 사용을 했을 때 침대를 이쪽에 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3.3m라는 공간에서 이쪽에 남는 공간이 60cm 정도 되니까 장을 이용하면서 이쪽 공간을 사용하기에는 조금의 제약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침대를 벽 쪽으로 붙이기에는 수납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침실 2번하고 3번에다가 드레스룸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우측에 장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공간에 일부 불편함을 겪을 수 있겠다.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전면 2.7에 깊이 2.9오고 5구A에서도 2.8에 3.0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가 침대랑 책상 장을 모두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5구A보다도 작은 2.7에 2.95이기 때문에 이쪽 공간 역시도 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서 침대를 안 놓거나 아니면은
책상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 사용해야 될 것 같다. 침실 3번은 전면 2.7에 깊이 2.7이고 이 공간도 59A 타입에 비해서는 깊이 자체가 약 20cm 정도 작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 침대를 설치하고 남는 공간이 60cm 정도 남는다. 60cm로는 다른 가구를 설치하기는 어렵다. 해서 창문에 머리가 설치된다는 조건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쪽에 책상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침대를 이쪽으로 설치를 하고 이쪽에 책상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될 것 같다. 식탁은 역 디귿자 형태로 길이는 4.65m로 일단 5구 타입 치고는 4.65면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에 일부 장도 놓여져 있고 우측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키 큰 장도 있고요. 여기 역시도 일단은 이 폭 자체가 생각보다 좁지는 않기 때문에 4인용 식탁을 이렇게 가로로 놓고 사용을 하거나 이상적인 거는 아일랜드 식탁에 T자 형태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공간을 현실적으로 좀 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 깊이는 깊지만 사실상 이쪽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2단으로 설치하면 나머지 공간에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하지만 59A랑 비교했을 때 59A 같은 경우는 창문을 가렸지만 59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창문 자체는 온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로 봤을 때는 59B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59B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래 표에서도 제시를 해놨지만 59A랑 59C1 타입에는 없는 현관 팬트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현관 팬트리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히 장점이 될 수도 있다. 59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단 C1 타입과 C2 타입이 있는데 C2 타입의 경우에는 대지의 동측 가장 끝단에 이 1호 세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C-1하고 C-2를 같이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C-2, 1하고 2의 차이는 이 부부 욕실, 팬트리, 현관, 그 다음에 현관 수납 부분이 다르다. 그 외에는 시수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59C 타입 같은 경우는 향 자체는 거실과 침실이 향하고 있는 향으로는 308동만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동들은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C2 타입의 경우에는 308동과 동일하게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다. 조망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디가 좋냐라고 봤을 때는 311동이나 아니면은 322동이 막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동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그래도 좀 쥐어짜보자 라고 했을 때는 308동의 2호 라인 정도에도 살짝 비껴서 주동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분양되고 있는 59C 타입의 경우에는 저층부 3층 이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설명도 유효할지는 실제 나중에 준공 이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위 세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침실 1번 같은 경우가 전면 3.3에 깊이 3.2m고 전면에 발코니를 지금 두고 있고 실외기실을 침실 전면에 두고 있다. 여기도 동일하게 드레스룸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장을 설치한다라고 봤을 때는 침대 설치하고 남는 공간이 59A나 B와 동일하게 60cm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발코니를 이용하는 데에 제약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60cm라는 공간은 일단 장을 열고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가능은 하다.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59C랑 59C2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침실 2랑 침실 3이 다른 59A랑 B타입보다는 더 좋다. 좋다라는 표현이 전면기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는 일단 면적이 침실 2가 침실 2 기준에서는 59C가 조금이라도 많고 침실 3의 경우에는 깊이 자체가 3.4m이기 때문에 월등히 큰 편이다.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장이 보통은 60cm 정도 되고 더블 침대를 설치한다라고 해도 침대의 깊이는 모두 2.1m로 동일하기 때문에 2.1에 60cm면 2.7이고 약 45cm 정도가 남는다. 45cm 정도면은 조금은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장 문을 열고 살짝 비껴날 수 있는 정도 사이즈는 되니까 어렵게라도 사용할 수 있고 더블 침대 기준으로
폭이 1.5m 정도 되니까 이쪽에 남는 공간이 1.1m 정도 된다. 1.1m면 책상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 침실 3번 같은 경우도 여기는 문을 제외하고 이 정도 작은 장을 설치하고 이쪽에 침대를 놓고 가구를 놓고 사용하기에는 3.4m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구 활용되는 높은 깊이다. 주방은 역디귿자 형태로 해서 3.65m 정도 되고요. 3.65m는 적지도 크지도 않는 치수다. 그리고 다용도실은 가구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실 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 3.0m라는 이 길이 자체는 다른 건 아니고 다용도실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확보한 상태에서 남은 공간을 봤을 때 3.0으로 본 거고 실질적으로 이쪽 문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이보다는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3.9에 3.0m 정도면은 이쪽에 3인 소파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사이즈다. 요거 C1 타입과 C2 타입의 차이는 어쨌든 C1 타입이 C2 타입보다는 팬트리 공간은 조금은 작다. 그리고 C1 타입 같은 경우는 현관이 북측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현관 팬트리 공간은 없다. 하지만 이 우측의 311동 1호 라인에 해당하는 C2 타입의 경우에는 현관 좌측에 이 정도 현관 팬트리면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사용성이 좋은 현관 팬트리가 제공이 되고 있다. 해서 어쨌든 59 타입을 비교를 해 봤을 때는 59A 타입이 깊이가 3.4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침실 3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뭐 깊이가 3.0이라고 하더라도 현관 팬트리, 공용 팬트리 했을 때 59C 타입이 그나마 평면으로는 제일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84A 보시겠는데요. 84A는 대부분이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306동에 한해서 어느 정도 남서향을 보고 있다. 84A 중에서 그나마 어느 동이 제일 괜찮을까 찾아보면 318동의 1, 2호 라인에 있는 84A 같은 경우가 이 사이를 비껴내고 도망이 열려 있을 것 같다. 309동도 잘만 하면 창호 아파트를 피해서 도망이 열릴 수도 있겠다. 단위세대 보시면 침실 1 같은 경우가 전면 4.2에 깊이 3.5, 84A부터는 안방 드레스룸이 같이 있는데 84A 타입 같은 경우가 그 중에서 드레스룸이 좀 작은 편에 속한다. 사실상 이 정도 공간으로는 수납 자체가 어렵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동일하게 84A 타입도 우측면에 장을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장 깊이가 60cm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3.6m 공간으로 이쪽에 침대 설치하고도 침대가 2.1m이기 때문에 나머지 1.5m 공간이 남는다. 그래서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장과 침대를 모두 설치하더라도 공간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다.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84A도 발코니랑 실외기가 침실 2번 전면에 위치해 있고 침실 2번은 3.0에 깊이 2.95로 되어 있고 깊이 2.95면 59 타입과 동일하게 가구 공간 구성을 하기에는 어려운 깊이다. 침실 3번은 3.3에 깊이 3.3 침대 2.1m짜리 설치하고 90cm가 남는 치수다. 90cm 가지고는 사실상 장을 설치했을 때 공간에 대한 제약은 좀 있고 실질적으로는 침대랑 책상 정도 놓고 사용할 수 있겠다. 주방 같은 경우는 디귿자 형태로 길이 5.8m로 5.8m면 공간 자체는 넓은 편이다. 키 큰 장은 동일하게 김치냉장고, 냉장고를 설치하고 나서는 키 큰 장에 대한 수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주방 식당은 84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가로로 놨을 때는 사실상 이 장을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일랜드 식탁과 세로 방향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는 잘만 하면 6인용 식탁까지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용도실은 건조기와 세탁기를 분리해서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한쪽으로 2단 놓고 사용하고 나머지 한쪽으로는 재활용으로 사용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은 전면 4.5에 깊이 4.3m로 84에서 4.5에 4.3m면은 일반적인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방형 발코니가
있는 세대가 있고 없는 세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 배치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84B타입은 남서양이거나 남동양이거나 319동 1호 라인에 한해서만 남향을 바라보고 있다. 향후로 봤을 때는 321동부터는 84B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조망이 가능할 것 같다. 324동도 조망이 가능할 것 같고 325, 326까지 가능할 것 같다. 319동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84D타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84B타입조차도 3층 이하 구간만 남아있기 때문에 동 자체로는 84B타입이 배치된 위치 자체로는 조망이 가능하지만 지금 일반 분양으로 나와 있는 호수들 기준으로 조망이 가능한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침실1은 전면 4.1에 깊이 3.5고요. 전면에 발코니가 없는 타입이고 그나마 드레스룸은 84 타입 중에서는 넓은 편에 속한다. 장을 설치 안 해도 될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규모는 돼서 사용성이 나쁘진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A타입과 동일하게 어느 정도 장을 설치를 해야 수납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4.1m라는 치수는 장을 설치하더라도 충분한 사이즈다. 전면의 발코니는 침실 2번에 붙어있고 침실 2번은 3.0에 3.0 치수이다. 3.0에 3.0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부에 있는 장 자체가 60cm를 차지하기 때문에 남는 공간이 2.4, 깊이 2.4라는 공간으로는 사실상 침대랑 책상 모두 가구 배치하기는 어려운 치수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침대 또는 책상을 놓고 사용해야 되는 치수다. 침실 3번 같은 경우도 침실 2보다 작은 전면 2.7에 깊이 3.0m고요. 주방은 역디귿자 형태로 해서 길이는 5m 정도 되고 5m 정도면 가사일을 하는 데는 충분한 치수다. 여기도 동일하게 팬트리의 사용성을 고려했을 때는 식탁은 아일랜드와 T자 형태로 놓고 사용하는 게 맞고 팬트리 공간 자체가 84 타입 중에서 유일하게 공용 팬트리가 있고 이 정도 공용 팬트리면은 계절 잡짐 같은 거를 넣기에도 충분할 것 같다. 다용도실은 조금은 넓긴 하지만 건조기와 세탁기를 나란히 놓고 사용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치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2단으로 놓고 사용하고 이 아래쪽에는 분리수거로 놓고 사용하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규모는 되는 것 같다. 그래서 84B타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드레스룸과 침실 2번 자체가 그나마 84 타입 중에는 크다는 장점과 공용 팬트리가 다른 타입에는 없지만 공용 팬트리 자체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84D타입 보시면 84C타입과 D타입이 같은 라인에 있고 일단 평면도는 84D타입으로 제공하고 있고 이 모델하우스는 84C타입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84C랑 84D가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모델하우스와는 같다라고 보고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향 자체는 남서향이거나 남동향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일하게 8층까지 분양이 남아있는 세대가 현재 지금 84D타입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84D타입의 316동부터 320동 그리고 319동 같은 경우는 일단 침실 부분에서 조망이 가능할 것 같고요. 2호 라인에 해당돼서고 310동도 어느 정도 조망이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그 중에서 조망면에서 괜찮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325동과 326동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323동까지도 어쨌든 전면에 크게 막힘 없이 어느 정도 조망은 열려 있을 것 같고 321동과 316동 자체는 어쨌든 지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 층수 이상 올라가야지 전면 조망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세대로 봤을 때는 침실 1은 전면 3.6에 깊이 3.6 드레스룸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드레스룸 자체는 작은 규모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 드레스룸으로는 수납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침실 1번 같은 경우와 다른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장이 그려져 있지 않는데 좀 이렇게 CG상으로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이 장조차도 옵션
장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좌측에 있는 장도 설치를 해야 수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랬을 때 3.6m면 장이 60cm이기 때문에 남는 공간이 3.0이고 침대 2.1m를 설치하고 났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90cm의 공간이 남는다. 깊이가 3.6이면 안방문이 1m라고 봤을 때 2.6m 공간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사이즈의 침대를 설치하더라도 60cm 공간이 남을 것이고 그랬을 때 발코니를 이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인다.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전면 2.7에 깊이 3.2m 정도 되고요. 전면 2.7에 깊이 3.2m의 경우에도 사실상 후면장 60cm 제외하고 났을 때 남는 공간이 2.6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침대 2.1m짜리를 설치를 했을 때 후면에 50cm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그럼 50cm면은 열리는 문이 30cm라고 보고 사람 서 있는 20cm 공간 남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머리를 창가 방향으로 놓고는 침대랑 책상도 꾸역꾸역 넣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침실 3번 같은 경우가 전면 4.2에 깊이 2.7m이기 때문에 이쪽에 침대를 놓고 이쪽에 뭐 책상 같은 거 놓고 사용하기에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이쪽에 침대를 놨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 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납 공간을 놓을 자리는 없다. 수납을 위쪽으로 놨을 경우에는 사실상 침대 공간이 애매해질 수 있다. 그래서 4.2에 2.7m 공간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가구나 이런 활용 면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고요. 84D 타입 같은 경우는 세대 분리형을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세대 분리형으로 이쪽 일부 세대를 그 별도의 문을 두고 임대를 주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의 자녀라고 해도 어쨌든 자녀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자녀가 아니더라고 해도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84 타입 받아서 세대 분리형으로 놓고 임대를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세대 분리형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공용욕실 자체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 타입에서는 부부 욕실 개념으로 침실에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세대 분리형일 경우에는 거실에서 직접 욕실로 들어가는 타입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침실 1 안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도 서울 평면이다 보니까 발코니를 100% 사용하지 못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실사용 면적은 다른 경기도 수도권 아파트들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84 타입과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현관에 조그맣게나마 현관 팬트리 공간이 제공되어 있다. 84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좋고 여기가 월등히 좋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래 표에 제시해 놓은 거를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그나마 84D 타입이 8층 세대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평형대고 나머지는 다 3층 이하 평형대밖에 없다라는 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실도 동일하게 다용도실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면 4.5에 3.2m 정도 되고 3.2m니까 3인용 소파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20회배는 북사면 중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남쪽 325동, 326동에 위치해 있고 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에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평면인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325, 326동조차도 고층부, 중층부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저층밖에 없다. 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침실 1번 같은 경우는 전면 4.5에 깊이 4.1이고
드레스룸 공간 자체도 이 정도 공간이면 크게 적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드레스룸 이 정도 공간이면 이 우측에 굳이 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는 뭐 공간 자체는 4.5에 4.1이니까 여유롭지만 저 공간조차도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60cm짜리 장을 설치하고도 남는 공간이 3.9m이기 때문에 뭐 침대를 놓고 뭘 하더라도 공간 자체는 충분하다.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전면 2.7에 깊이 3.25m고 2.7에 3.25m면 상부에 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정도 될 것 같고요. 침실 3번 같은 경우도 전면 3.3에 깊이 3.25, 전면 3.3에 깊이 3.25지만 상부에 60cm짜리 장이 이미 나져 있기 때문에 남는 공간은 2.65m 정도 된다. 2.65m 정도 됐을 때는 사실상 세로장을 설치하고도 55cm가 남는다. 55cm면 어떻게든 장을 쓰려면 쓸 수도 있는 사이즈다. 어렵게는 쓸 수는 있지만 공간 자체가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침실 4번 같은 경우는 전면 2.7에 깊이 3.3m 정도 되고요. 전면이 2.7이긴 하지만 깊이가 3.3m이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는 일단 깊이 면에서 이쪽에 침대를 놓더라도 남는 공간이 1.2m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가구를 넣고 사용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방은 역디귿자로 해서 5.5m 정도 되고요. 5.5m면 결코 작은 치수가 아니니까 주방을 사용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에 냉장고랑 김치냉장고를 설치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수납 자체가 조금 여유는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장 구성은 어떻게 될지는 일단 김치냉장고랑 냉장고 설치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식탁 구성은 뭐 가로로 놓고 사용을 해도 되고 아일랜드 주방과 T자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공간 정리 면에서는 깔끔할 수도 있겠다. 5구든 8사든 120이든 동일한 것 같고요. 다용도실 자체도 공간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나란히 놓고 사용할 공간인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냥 2단으로 놓고 남는 공간은 다른 수납으로 사용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 120헵에 대해서 다른 평형보다는 더 장점인 무엇인가 아이템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 공용 팬트리와 현관 팬트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봐도 현관 팬트리 공간도 충분히 넓고 공용 팬트리 공간도 이 정도면은 계절짐 소소하게 놓기에는 충분한 공간으로 보여지니까 확실히 120헵가 84보다는 더 좋은 아이템을 놓는 데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120헵 역시도 서울시 심의로 인해서 발코니 100%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경기도 수도권에 비해서 실사용 면적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설명이 분양을 받으시는 데나 아니면 평면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번에도 더 좋은 단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